예,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 구조 자체가 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청와대 건물 배치를 다시 할 예산을 주겠다 했더니 정작 청와대에서는 필요 없다, 소통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구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지 또 소통 문제도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예,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속기록에 따르면요 여야 의원들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인 위민관을 재배치하기 위한 설계 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요.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과 보좌진 간의 소통에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 2017년 예산안에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예. 글쎄요, 그동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들이 일하는 사무실, 그 위민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점은 많이 지적이 되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적이 됐었고요. 지도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본관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서들이 일하는 이 위민관, 직선 거리가 무려 500m나 됩니다. 그러니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지난 정부 이곳에서 일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차를 타고 5분 도보로 한 10분 걸린다는데 10분 더 걸려요. 걸어서 네. 왔다 갔다 올로레는 15분에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폰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비서실이 떨어져 있고 면담 일정을 잡아서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 시대에 맞는 거지. 예. 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이런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때도 뭐 지적이 되기는 했었는데 예. 지금처럼 또 왜냐하면은 또 정권 말이나 그리고 이번 정권 인수위 들어섰을 때에 예. 특히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또 묵살이 되고 왔습니다. 위민관 여기 비서동이라고 되어 있는 위민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요. 또 저 본관에는 위에 본관에는 부속실 정도만 있어서 비서관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둘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왜 드라마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백악관 같은 데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백악관 보면은 좁은 복도를 지나서 여러 방을 지나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지나온 방들이요. 뭐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안보보좌관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윙이라는 공간 안에 대통령 집무와 관련한 비서관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역시도요.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는 총리 집무실에 비서실장 사무실 업무 공간이 다 있고요. 또 바로 옆에 11번지에는 재무장관 집무실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최근 완공된 독일 총리 관저인데요. 실무진과의 접촉을 높이기 위해서 집무실과 비서실, 장관실 이게 4개 층에 다 몰아놨고요. 특히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 간의 거리는 15걸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와대와는 좀 실정이 많이 다른 거죠. 예. 15걸음과 500m 차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SNS도 있고, 그죠? 이메일도 있고. 예. 굳이 꼭 만나야 되느냐? 이게 공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는 무슨 뭐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 찾아봤는데요. 경영학에요. 앨런 커브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요. 미국 MIT 경영전문대학원의 토머스 앨런 교수가 제시한 내용인데요. 업무 공간 내에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만큼 소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이제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15m 안에 있는 것, 15m 법칙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 있을 때 소통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또 일본 정치학계의 원로인 미쿠리야 타카시 교수도요. 건축이 정치를 결정하고 또 정치가 건축을 결정한다면서요. 국가 수장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은 집무실이 고립되고 결국
그 자신도 고립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과 소통의 어떤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보통 그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뭐 국회에서 좀 깎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예. 이 경우에 이제 반대로 국회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드문 현상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요, 이 위민관이라는 그 비서동은요, 지은 지 43년, 46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거든요. 또 재작년에는 경제수석실, 여기 있는 이제 경제수석실 방 천장이 내려앉아서 유리벽이 깨지는 일도 있어서요. 예. 재건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만 비서관은 재배치를 할 경우에 대체 사무실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이제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예.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이 정부만큼 많이 받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그보다도 아까 왜 저 D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과거에 저 100분 토론할 때 저기 청와대 가서 토론 한번 하느라고 위민관에 들러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낡긴 낡았더군요. 예. D등급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김민정 교수의 그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민정 교수의 얘기는 예산을 받으면 그럼 여태까지 불통 논란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히려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 해석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건데요. 예. 또 앞서 이 청와대 측에서는요, 대통령과 보좌진 간의 소통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에요, 7시간 동안 대통령 연락이 안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에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또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 장관이 대면 보고를 못했던 것 모두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예. 그리고 또 최근 방사청의 KFX 사업 관련한 보고 누락 논란까지 모두 이 공통점을 보면은요, 소통이란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청와대가 문제 없다고 한 소통과 국민들이 느끼는 소통,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